안녕하십니까. 안세 회계부의 대표 박유종 회사입니다. 오늘 235강은 각종 기타 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법정 필요 경비하고 원천적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득이 여러 기업이나 조직에서 나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기적인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하지만 어쩌다 한번 나가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분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차피 한번 발생하니까 이게 소득이 발생하기 위한 원천적 과정이 그렇게 정규성이 없고 우발적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실제 가끔가 나가기 때문에 신경 쓰이죠. 근데 가끔가 나가니까 신경 쓰이지만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안서책의 전환을 이번 주 2019년 10월 말일주인데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비율의 종합과세의 방법과 이런 분류과세 원천적 기술을 제가 잘 정리했으면 보시고요. 그거 제가 칠판에 다 썼으니까 정리하면서 한번 잘 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고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 제일 과세가 적은 게 이 공익금품이라는 거예요. 공익금품.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이 하는 시상금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국가 공익단체 또 거기에서의 대외 상금 같은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법정 필요 경비는 이제 80%씩이나 돼요. 그래서 소득은 20%만 한다. 20%에 대한 세율이 20%니까 2는 4.4% 지방세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쨌든 그 사람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위약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주택입주 지연 상금에 대해서 역시 이건 이제 주택입주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저쪽에서 건설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이쪽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80%나 비용 인정을 해주고 20%만 소득이고 역시 소득세율 20%다. 4.4%가 돼서 종합소득에 합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기타 배상금이 있는데 기타 배상금은 이제 실제 법정 필요 경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비용을 하는데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20%의 세율이니까 최대 22%가 된다. 물론 이제 법정 필요 경비가 뭐 50%씩 된다. 그러면 이제 50% 곱하기 10%니까 11%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권리 대가라는 게 있어요. 광화법, 재산 영업권, 상표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등록한 권리가 있어서 이것을 회사에 팔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걸 임대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것도 역시 기타 소득인데 법정 필요경비 이런 경우는 80%가 아니라 60%만 인정이 되고 따라서 40% 정도는 수익으로 본다. 40% 수익이니까 20%를 곱하면 역시 8.8%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8.8%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원인고로 창작용과 같은 문화예술 학술 창작품에 대해서는 역시 이 어업권, 재산권, 산업재산권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40%만 소득이고 20%만 세율이니까 8%가 8.8%가 되고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용역. 이거는 이제 권리나 이런 거의 대가인데 이것은 실제 시간을 투입해서 쓰는 얘기니까 강연이나 출연료, 뭐 어떤 이런 그런 금액, 또 전문직 보수가 어떤 가서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것, 또 비고용의 대가, 상시적 고용이 아니라 비고용 대가 같은 경우도 역시 필요경비를 60% 정도 인정해준다. 40%만 소득이기 때문에 20% 원천수를 하면 역시 8.8%가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1을 하니까 8.8%가 된다. 그런 얘기죠.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게 되죠. 이것도 레귤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 이제 기타 소득 일종 중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것이 있어요. 소화, 고통품, 역사품, 예술품 같은 것은 이제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의 보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다. 또 이런 것이 가치가 인정받으려면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봐가지고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20%만 소득으로 봐서 20%의 원천기술세에서 최대 4.4%가 된다. 이것은 어쩌다 한번 정말로 발생한 이거는 그냥 꾸준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쩌다 한번 마주친 거니까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를 종결시킨다. 합산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합산을 시키지 않는다. 이 중에서 소화고통부 같은 것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오랫동안 보유해서 힘들었지 않겠냐, 깨질 수도 있고, 뭐 보관하느라고 먼지도 많이 닦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90%의 필요경비 인정하고 10%만 소득으로 봐서 20%의 세율을 다, 그러니까 세율은 다 20%예요. 20% 세율 정하니까 이제 2%, 2.2%밖에 안 된다. 이것도 역시 분류가서 종료되니까 2.2%면 뭐 세금 같지도 않죠. 자, 종교인가세도 원래 근로소득이지만 이걸 기타 소득으로 따로 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이제 특별하게 뭔가 과세 제외지대가 여태가 있으면서 계속 그 논란이 많이, 근데 이제 과세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낮은 율로 과세하기 위해서 기타 소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소득, 법정 종교단체가 아닌 사이비 종교단체의 활동소득이다. 이것은 이제 이거는 불법소득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이다 봐야 한다. 그러나 법정 종교단체는 이제 이렇게 기타 소득인데 이 사람들의 필요 경비를 초 80%, 내년 50%, 30%, 20%와 이렇게 인정하고 6천만 원 초과부터 겨우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은 어떻게 활동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세율이 적은 편이다. 일반 물론 세율을 적용하지만 워낙에 80%, 50%, 30%, 2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적게 나온다.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오는 소득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또 일반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과세한다. 합산을 안 한다. 왜? 기타 소득으로 원래부터 분리했기 때문에 합산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종교인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있을 때랄지라도 거기 합산을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낮게 과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될 정도의 과세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쩌다 일시적으로 소득에 대한 원칙인수율이 자유히 있다. 단 법정 필요공비율이 80%인 경우가 있고 60%인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세율은 4.4% 내지 8.8% 이게 이제 규정이다. 낮은 거는 4.4%, 조금 이제 상당히 그 소득이 세고 과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8.8%에 종합합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사연의 박환경이었습니다.